1577-1111 탁송 서비스의 모든 것 1577-1111. 알고 보내 운이 엄마도 부시기 두 마리 치킨 맛도 양도 기쁨도 두 배 호시게 두 마리 치킨 좋아 두 마리 주세요 한 마리 가볍게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상담시 계란찜 김치찌개도 오케이. 빠르고 손쉬운 라면 포트가 무료. 삼성화재 무배당 운전보험 안심. 35번 국도, 그 다음은 24번 국도를 통과하는 경로입니다. 실제 교통 규제에 따라 주행하여 주십시오. 금 3천만 원 한도 실손보상, 법원 판결 금액 벌금 2천만 원 한도 실손보상, 정식 기소 시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사고당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보상해 드립니다. 예측하기 힘든 큰 사고. 만약 가장이 사망한다면 유족들에게 남겨주신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은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그 다음은 약 500m 앞에서 왼쪽 방향입니다. 운전 중 교통상의 사망 보장을 더해도 보험료는 자가용 운전자 기준 20년 납, 20년 만기, 만 18세부터 70세까지 똑같이 월 약 300m 앞 언양병원 교차점에서 왼쪽 방향입니다. 2억 원. 운전 중이 아니라 해도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장애 시 1,000만 원 보장. 매일 운전대를 잡는 당신을 위해 안심 동행이 드리는 삼성화재. 택시 영업용 차량을 위한 별도.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 약 300m 앞에서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포트가 무료. 본 상품은 일부 만기 환급형 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일시된 금액은 금리에 따라 변동되므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 300m 앞에서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다수 계약 시 비례 보상되고 음주, 무면, 도주 사고 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약일로부터 30일 한도로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 미납치, 약관교부 및 설명 의무 불이행 시 잠시 후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그 다음은 왼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은 시속 60km 이하로 안전운행하십시오. 1577-111 1577-111 탁송 서비스의 모든 것 1577-111.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시청자의 눈이 방송됩니다. 약 1km 앞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마이티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ds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보도를 문의드렸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한연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일 건데 관련 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8일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그 아동 약 700m 앞 언양교차로 교차점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보육교사가 4살 가기 여자 어린이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영상은 온 국민이 경악을 넘어 심각한 우려감을 불러왔습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18일에는 인천 부평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4살 반 원생들을 주먹이나 손바닥 등으로 약 300m 앞 언양교차로 교차점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또 16일에도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 교사가 유아를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약 7km 앞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후속 보도를 했는데 이런 일련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YTN의 보도는 전문가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비판한 것은 돋보였으나 아동학대 영상을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보여줘 일부 시청자는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라는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YTN 역시 문제점을 인식해 자극적인 폭행 장면 전에 스틸로 영상을 처리한 것은 옳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YTN의 정확하고 날카로운 보도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이제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YTN도 신속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또 화면을 자주 사용하는 자극적인 영상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훈영 기자는 어떻게 시청자들이 여러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영상을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원인은 뭔가요? 그 아동학대 원인은?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보육교사의 자격 조건입니다. 앞서 인천 송도에서 아동을 폭행한 교사의 경우 인터넷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또 자격증을 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보육교사 자격을 따는 것이 너무 쉽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보니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걸러낼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인데요. 반면에 어린이집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학대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강화해서 좋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무 여건과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건데요. 현재 어린이집 교사들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임금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개인의 사명감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린이집 평가 단계에서 교사의 인성 부분은 무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폭행 사건이 있었던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 인증에서 평균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평가 인증이라는 것이 한 교실에 아이가 몇 명 있는지 또 보험에는 가입했는지 등 대부분 수치와 서류상으로 기록된 것들로만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로 아이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사의 인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학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없었던 점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경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수업에서 소외시키거나 아이들에게 물건을 줄 때도 바닥에 던져서 주는 등 정서적 학대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흔히 아동 학대라고 하면 아이들을 때리는 문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대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서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동학대나 어린이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발표가 됐는데 또 어떤 면을 좀 짚어봐요? 네, 정부의 대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16일 정부는 어린이집 CCTV 설치 끊으와 또 일회 학대 시 즉시 폐쇄와 같은 강력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과 또 인성교육 등 보수교육을 강화해 나선다고 하는데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수도 없이 일어났던 점에서 근본 원인부터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교사에 포함한 어린이집 보육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있었는지 함께 드러내주는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성교육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지원을 늘리는 한편 철저한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선 대책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소규모의 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대폭 약 300m 앞에서 시속 80km 이하로 안전운행하십시오. 국회의 구체적인 한영 기자, 지금 어떤 대책들이 준비가 되거나 마련되어 있죠? 네, 앞서 말씀하신 학대 어린이집은 즉각 약 700m 앞 장성교차로 교차장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열람권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분명한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보육제도의 문제점이나 열악한 처우 등 근본 약 300m 앞 장성교차로 교차선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심해 등을 두고 부정적 입장이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여야 모두 약 1km 앞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3월 시행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향상도 병행해야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을 줄이는 쪽으로 보육체계 개편도 추진합니다. 현재 가정보육 지원금과 보육시설 지원금이 많게는 약 700m 앞 공군정 3거리 교차선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면 나이에 따라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보육료를 받지만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 다음은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 탓에 전업주부들도 모두 아이를 맡기면서 어린이집이 포화 상태에 이를 정도로 약 300m 앞 공군정 3거리 교차선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내년 이달 말쯤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발빠르게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이번에 시청자분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실동물 방지기 약 5km 앞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열었는데요. 여기서 장려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그건 내 낀데. 우리 두부 같은데요? 아가씨 걔는 증거 있습니까? 그게 증거 있냐고요?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이홍렬의 소나기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 평가원 김정수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왠지 불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열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고상하지 않게 느껴지던 때였지요. 이제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전 세계적인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적은리까지 더해져 사람들은 미래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재테크로 벼락부자가 되고 싶어서라기보다 눈높이를 하향 조정해 이른바 생계형 재테크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지난주 이홍렬의 소나기에서도
재테크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금리 시대, 내돈 불리기라는 제목으로 은퇴설계 전문가 강창희 대표가 출연해 강연해 주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리라 생각됩니다. 방송의 구성을 보면 강연 전 주제에 대해 패널과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뒤이어 강연자의 본격적인 강의로 이어지고 다시 강연자와 패널들이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흐름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면서 노인층의 상대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뉴스 자료와 노후 대비가 부족하다는 자료 화면을 보여주었는데요. 짧은 영상이었지만 재테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이것은 본 강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져 자료 화면을 적시적기 잘 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연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편집하여 강연 시작 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강연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약 10분가량 이어진 강연에서는 주택 수요와 공급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하며 집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뒤이어 노후 자산 관리의 원칙, 금융상품의 종류, 금융상품 구입 시 유의점을 이야기하고 투자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강연을 마쳤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강연자를 포함한 4명의 패널과 진행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서는 재테크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질문하고 자유롭게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용열 씨의 능숙한 진행 솜씨와 더불어 이경희 씨의 재테크에 대한 경험담이 적절히 어우러져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강연 프로그램에 재미를 더해주었습니다. 또 전문가들의 조언에서 들을 수 있었던 맞춤형 포트폴리오 짜는 법이라던가 유동자산 없이 집만 있을 때 이를 활용하는 법에 대한 설명은 보조 화면과 함께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 주어 재미와 유용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코너에 할애된 시간을 보면 20여 분으로 강연자의 강연 시간보다 다소 길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본 프로그램이 내세우는 강연 토크쇼라는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적절했으며 그 내용도 강연 내용을 심화시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후 준비 약 700m 앞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적정 생활비는 260만 원이라는 그림 화면은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어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오늘의 한 줄 정리라는 코너를 이용하여 패널들이 이제껏 한 많은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오늘 강연 주제를 다시 일깨워주면서 방송을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약 300m 앞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방송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며 강연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가 있어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즐겁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느끼는데요. 방송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노후 자산 관리의 원칙 약 6km 앞에서 왼쪽 방향입니다. 맞춤형 포트폴리오 짜는 법, 맞벌이 재테크 비법 등과 같이 강조하는 것을 번호를 붙여 자막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비교적 빈도수가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막이 많아지면 처음에 열심히 보던 시청자들도 피로도가 쌓이고 나중엔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정보를 담아주고 싶은 제작진의 마음은 충분히 느껴지나 편안한 시청에 방해가 되므로 정말 꼭 전달하고 싶은 한두 개만 정리 화면으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통과 나눔이 있는 이야기 이용열의 소나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재미있고 유익한 강연을 만날 수 있는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뉴스를 보도할 때 인권 보호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건 당사자의 이름이나 신분, 소속 등을 밝히지 않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YTN 뉴스에서 익명 보도가 지나치게 많아서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1일 인물의 정석, 사인의 생이라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YTN에선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름이 비슷한 가수 한 명, 이름은 누군지 못 밝히겠습니다 라고만 할 뿐 실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도된 이슈 오늘에서는 힙합 가수 김우주라고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바 있어서 실명 보도의 잣대가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리고 20일 검찰 사채왕 금품 수수 판사 영장 청구라는 기사에선 수도권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최모 판사라고 익명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언론에선 실명과 얼굴을 모두 공개했는데 이 YTN도 실명 보도하는 게 낫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청자들은 실명 보도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면의 문제인데요. 지난 21일 일본 대책 마련 도심 동영상 합성 의혹도라는 기사에서는요. 그림자 방향 등을 근거로 합성 의혹을 제기했는데 방송된 영상으로는 합성 의혹의 그림자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 20일에는 야구 심판 훈련 기사를 통해 올해부터 바뀌는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 영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과연 이 영상을 통해 일반 시청자 가운데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바뀐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전방에 어린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약 3km 앞에서 왼쪽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더 친절한 뉴스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종혁 광운대학교 교수로부터 프레스 캠페인 내실을 다지자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2015년 1월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면 어김없이 모든 언론이 대담론의 프레스 캠페인을 내걸고 사회, 국가의 변화를 주장하곤 합니다. 이렇듯 언론들에게 새해 단골 손님이 된 프레스 캠페인은 1930년대를 기점으로 대중매체, 즉 라디오, 텔레비전의 발달과 보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했습니다. 언론을 통한 계몽운동과 유사한 공익활동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그로 인한 사회변화 때문입니다. 언론이 여론을 확립시킬 목적으로 지면이나 조직을 동원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행하는 보도활동을 프레스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비롯해 경제 살리기, 부정부패 척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시민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명확한 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선점해 나가면서 새로운 가치관과 규범을 이끌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기업들이 주도하는 광고 및 홍보 캠페인은 해당 조직의 이익과 연계되어 있거나 그들의 주관적 판단에 기반을 두고 주제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매우 자의적으로 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갖습니다. 이에 반해 프레스 캠페인은 공공문제, 즉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시적 문제에서부터 이시적인 문제까지를 다룰 수 있습니다. 프레스 캠페인을 통해 옳다고 생각되는 주장을 사회에 알리고 공중의 태도를 변화시켜 새로운 가치관이나 철학을 사회에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획 보도와 연계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취재가 가능하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프레스 캠페인입니다. 다음으로 프레스 캠페인은 비판적 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담론이 아닌 호담론의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프레스 캠페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두 달 진행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속성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 일방적 광고 형식에만 의존하는 한계입니다. 전달 방식과 시기에 있어 한계를 노출했던 것인데요. 프레스 캠페인은 단순히 광고 및 몇 번을 할애해서 단기간의 보도를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레스 캠페인은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을 정하고 연중 전통적 사회 규범이나 국가적 이익에 관한 주제를 다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역할이 시의성 있는 정보와 사건, 사고를 전달한다는 단기적 역할과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해가는 장기적 역할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역할이 균형을 이룰 때 언론들은 연초에 쏟아내는 대담론으로부터 연중 소담론 약 700m 앞에서 왼쪽 방향입니다. 도움만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필요적 캠페인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서 언론의 본질적 역할에 더 이상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 300m 앞에서 왼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뉴스와이드가 방송됩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은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그 다음은 약 400m 앞에서 왼쪽 방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희노애락과 함께해온 YTN 20년. 내일도 또 그 내일도 YTN이 약 300m 앞에서 왼쪽 방향입니다. YTN. 결혼하신 지 몇 년 됐어요? 75년인지 6년인지 처음부터 이 주제를 들으니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말자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인터뷰들이 정교하게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창작자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머무르지 마. 약 300m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더욱더 문화 강국으로 가는 길이 더 넓어질 것 같고요. 그런 문화에 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1등 대리운전 1577-1577과 함께합니다. 모두가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희망은 다시 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숙인의 손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리메이크 프로젝트. 음성 안내를 종료합니다. 선택하신 목적지는 약 70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지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자가용 운전자 기준 20년 납, 20년 만기, 만 18세부터 70세까지 똑같이 월 10,000원입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상의 80% 이상 후유장애 시에도 일시금 2억 원. 운전 중이 아니라 해도 상해 사망 및 80% 이상 후유장애 시 1,000만 원 보장. 매일 운전대를 잡는 당신을 위해 안심동행이 드리